그 중에서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화질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두 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거예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마진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이번에 이게 제가 이걸 새로 찍으면서 이 조례를 같이 봤더니 서울시 조례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보십시오. 법 제45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터미널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18년 어떤다? 7월 19일 날 최종으로 바꾼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복개된 하천 국어 부지. 대부분의 국어는 현황 도로로 쓰고 있으면 그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게 국어는. 그 다음에 대방도로.
제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방은 대부분 도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방 도로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사용 승합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대. 공원 내 도로, 공원 내 도로. 그 다음에 자, 이 4번하고 5번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로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그러면 도로를 요만큼을 해주 합니다 그러면 그 분할이 되거든요. 분할이 되는데 내가 뭘로 쓰라 그래서 도로로 쓰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목이 지금 대지였었던 것이 도로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도로를 쓰라고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토지 땅 주인이 내가 여기를 지적권에 가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로를 쓰라고 했으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도로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황 도로긴 한데 지목은 어떠나 도로보상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보상 도로가 아니라는 게 아닌데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의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져 있지 않더라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됐다고 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 조례인데 예전에는 이게 택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적이 생긴 겁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다시 말하면 현황 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난 공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 낸 그 집은 거기로 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보게끔 되면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하겠다고 할 때는 사용 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4번, 5번이 없던 것이 생긴 겁니다. 부산광역시입니다. 제27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복개된 하천국어부지, 제방도로 및 공원내도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2018년 9월 19일 날 이것도 어떡한다? 부산도 개정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부산구 서울이고 대전광역시 제45조 2당 2호에 따라 사실상 통로는 다음과 같다. 복개된 하천 및 국어부지, 공원내도로, 제방도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대전시 조례는 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대전의 유성에 이제 가서 땅을 하나 있었고 여기 저기 땅 주인이 행방불명됐으니까 이거 사용승낙 또 건축허가 내주십시오. 내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나보고 민원인님은 행방불명된 거와 민원인이 못 찾는 거하고 구별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됐다는 뜻은 6.25 때 없어졌구나.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갖고 시체를 못 찾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민원인님이 땅 주인을 못 찾는 겁니다. 못 찾는 거와 행방불명된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복개된 하천 국어부지 복개된 하천이나 국어부지는
대부분 그냥 지목이 국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흐르면은 건축허가 안 내주시지만 그냥 도로를 쓰고 있는 국어는 다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왜냐하면 그 국어가 땅 주인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잖아요. 대전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대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대전의 그 시의원들이 아직까지 공부를 좀 안 했어. 여기 서울시나 부산시는 내가 하도 저기 뭐 강의할 때 얘기를 했더니 술만 먹고 앉아서 얘기 안 한다고 뭐 했더니 바꿨어. 근데 대전에는 안 바꿨어. 대구광역시도 바꿨어요. 옛날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옛날 책에 그 조례하고 지금 책의 조례 보면 바뀌가 정확히 나와. 대구광역시 법 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한 통행로 이용은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에 관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전기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공기관이 설치되는 경우 이게 대구광역시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봤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개인 땅인데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공공하수도가 있고 공공가스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땅 주인은 개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쓰고 있는 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구광역시 맞습니다. 복개된 하천국어 부지 개방도로 공원 내 도로 자 5번 6번입니다.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허가하였거나 도로로 진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동통로를 이용하여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 건축 허가를 내준 적이 있을 때는 그 통로는 또다시 어떤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일 먼저 현황 도리를 가지고 제가 항공사진을 봤을 때는 뭐부터 보냐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보면 집이 나오잖아요. 그 집 주소를 갖고 어느 건축물 관지를 띄워봐요. 띄워서 그 건축물을 관리장이 있다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낸 적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조례를 들어가서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끔 되면은 아 이것의 사용수나 없이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남시입니다. 복개된 하천구조 부지 개방도로 공원 내 도로 4번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있는 사실상의 통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다시 한번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그 땅 주인의 또다시 사용수납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국어나 제망도로는 그냥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고 대구시에서는 공용으로 하수도가 설치한데 개인이 하수도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를 설치한 도로는 사용수납수 없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인시 건축조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신축 허가가 된 경우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 허가가 된 경우 이겁니다. 가평문을 보겠습니다. 가평문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력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 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정된 도로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 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정된 도로는 이것은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가 안 됐더라도 새마을 도로로 해서 지방이 어떤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거죠.
파주시 건축도로입니다.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할 때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인정하는 경우, 사인이 개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사인이라는 개인의 개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포장할 때에 그 도로에 땅 주인이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포장을 한다는 것을 된다?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주시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평군 건축법 도로입니다. 양평군에는 또 다른 거고 또 다른 희한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로로 인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동도로로 인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죠.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로서 토지 소재지의 주민 대표가 인정하는 도로. 난 이런 것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건물을 지었다 그랬죠.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양평에 있는 집을 하나 전원주택을 지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고 가봤습니다. 가서 그 이제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도로 앞에 어떤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에 한 70 먹은 노인네가 나오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자네 여기 왜 안 나? 그러더라고요. 아, 네, 저기 여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집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집질 땅 좀 보러 왔는데 앞으로 집을 짓는 동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인사했더니 그 영감이 뭐야? 건축을 하러 왔다고? 아니 남의 땅을 지네들이 지나가면서 지네들이 도장을 찍어갖고 뭐 건축을 해? 개떡당 같은 소리 하지 말어! 꿈도 꾸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허가는 받았거든요. 허가는 받았는데 앞뒤 사람이 못 지게 하면 못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되죠.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정식으로 이제 집을 짓고 야리가다를 매려고 갔거든요. 목수하고. 갔더니 거짓말 아니라 이 책상 이만한 바위가 그 들기도 힘들겠어. 나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따만 바위가 있어. 망하는 거야.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뭔 일인가 이건? 알아봤더니 이렇게 된 거구만. 서울 사람이 그 땅을 샀어. 근데 아까 포항처럼 들어가는 그 현황도로는 있어. 근데 그 주위에 집이 지어진 적 없고 아까 포항 짓는 사람 딱 그 전에 처음으로 집을 짓는 건데 포장된 진입도로는 있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원주택을 살려고 지었는데 땅 주인이 그거를 이제 허가를 받으니까 사용성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영감이 사용성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데 봤더니 조금 아까 여기 보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토지 소재지 주민 대표 2장 반장 새마을 주당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주민이 인정하는 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가갖고 그 노인정에 가갖고 2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석권 이 동네 사람 10명한테다가 여기에 도장만 받아준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요. 한 10몇 년 전에 100만 원 큰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있던 그 회장이 아이고 염려들 하지 마라. 얘네들 내가 도장 찍으라고 안 찍으려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매달 며칠날 내가 전화로 돈 마저 갖고 와. 오늘 10만 원 놓고 가고 90만 원 마저 갖고 와. 내가 그간에 도장 다 찍어 놓을게. 도장을 다 찍은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양평굴다 주고 사용수는 없어서 건축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거기 도로 포장대에 있는 그 옥물도로 포장대에 있는 그 땅 주인은 자기한테 사용수는 받지 않고 동네 사람한테다가 사용수는 받아갖고 건축가가 나니까 이 영감님 화가 나고 방도를 갖다가 막아놓은 거야.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다른 사람이 샀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지. 이렇게 해서는 이웃집하고도 앞으로 그러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되지 않고 억지로 지어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감님하고 합의를 해서 이 도로를 사용수납을 받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당시에 700만 원인가 주고 그랬는데 사용수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700만 원 참 내었던 분이. 그런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례로 그런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무도 없고 양평에만 이런 조례가. 그 희한한 그 군의원들이 있으면 희한한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도도 이렇게 돼 있던 인도도 도로로 그냥 인정해주네요. 그럼 인도 아니죠.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임도가 됐든지 농로가 됐든지 간에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남쪽이 없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걸 사용수납하고 현황도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도나 농로는 전부 다 현황도로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임로가 있든지 현황도로가 있든지 뭐 농로가 있든지 간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남쪽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납 없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동도로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남쪽이 없을 때는 내가 제일 먼저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평에 나온 방금 10인 이상의 그 도로 있잖아요. 네. 그런 도로를 이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도 이장이 가지고 있는 도로.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지네 그들이 네. 양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의원들이 편하게 저런 걸 만들어 놓고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옳지 않아. 저런 조례는 옳지 않다고. 근데 이게 조례로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만 인정하지 없으면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조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규제도 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도 보호를 해주는 것도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한 사람한테 팔았는데 저 사람한테 팔고 저 사람한테 팔고 옳지 않기 때문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내준 경우에 또다시 안 준다는 것이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이든 그 남의 땅을 위해서 처음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도로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이장하고 반상이 도장 찍어줬다고 해서 사용수납 안 받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 민주주의 그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 내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경기도 광주시 보게끔 되면은 주민이 통로로 이용 사용 중인 마을 안길 또는 지인로 중 복개된 하천 제방 국어 철도 음식 그 밖에 유사한 공유지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주민이 장기한 토용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 6번 보면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된 경우. 근데 제가 보기엔 다른 거 말고 그 지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하수도도 만들었고 가스도 놓고 했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엔 사용수가 없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한 안쪽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가 없이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보면 지금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죠. 그러면 어떤 땅에 건물을 질 때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에는 언제는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되죠. 그렇지 지금 되지. 지목이 어떻게 하냐? 대지화되는 거.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학교용지, 대지. 이거는 이런 도로면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수는 개발 똑같은 도로인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수는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뭐야? 전이죠. 그러면 전에다 집을 지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사용할 때는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 하나는 전이 있고 대지가 있어 똑같은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수납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전에다가 집을 지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도로에 대한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의 조건과 건축법에서의 도로의 조건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목이 대지가 아닌데도 건축법상 도로가 이렇대잖아, 왜 안 해줘? 그리고 난트다가 뭐 글을 올리면 개벽당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갔더니 막 이렇게 사용수납 받으라고 어디서 그렇게 개벽당 같은 소리하고 앉냐, 이렇게 얘기를 내가 강의하는 거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모르냐면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를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두 번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필요한 건축법상 도로를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를 만드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당연히 인정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도로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저기 왜 대박당도 났었죠? 예. 그거하고 이제 같이 도로에 대한 질문 온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설명도 그저께 문자가 왔어.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태클을 거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 무슨 개벽당 같은 소리냐, 맹지는 뭐 똥 밟은 거다, 그게 말이나 되냐, 남의 땅을 가지고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만든 실전 사례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실전 사례가 좀 있어 없어? 조명만 봐도 된다?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보고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목이 대지일 때 이거예요. 지목이 전이나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법이 적용돼요. 이해가 가시죠? 예.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볼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땅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시에 필요한 도로가 있느냐를 어떻게 하나? 별도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시에서는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뭐냐면 배수로도. 배수로를 경우에 보면 남의 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배수로를 만들지 않았으면 자기가 배수로를 50m인지 100m인지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땅이 남의 땅이라고 하면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배수로 사용수가 받아오는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시와 건축 허가시의 배수로와 진입도로의 조건은 법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배수로와 개발행위 허가시의 도로와 배수로가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건물을 위해서 짓는 거지만은 그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그 개발 행위 시 필지 여러 필지 있으면 그걸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행위 허가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에 대한 사용수나 도로 주인에 대한 다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분양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양업자가 도로에 대한 주인을 뭐 했든지 갖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있는 땅 중에서 하나의 땅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대부분 어떤다? 그 땅 주인의 사용권을 다 받아오라. 포장도 되고 다 돼 있어. 받아오라고. 다만 2013년 5월 31일 날인가? 그 이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택지를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도로대장에 고시하게끔 되면 사용수는 안 받아도 돼요. 도로를 고시했으니까. 지목이 되지가 아니고. 네? 지목이 되지. 지목이 된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어떤다? 그 사용선악을 받아서 도로를 고시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농지인데도 도로를 고시되어 있는 거예요. 동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고시될 때는 따로 사용선을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농지나 임야에다 집을 지어도 사용선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발업자가 2013년 5월 30일 이전에 지어갖고 그 단지 안에 있는 것을 도로로 지정 고시한다는 것이 없이 그냥 개인이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단지 안에 있는 한 필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는 담당자의 상수나 받아.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필지를 낙찰을 받을 때는 조심해서 여기에 쓰고 있는 도로가 포장되어 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셔야지. 그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내가 그걸 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담당자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요. 이 바깥에 있는 이 도로는 우리 여주시에서 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주시에서 포장하기 때문에 사용수는 없어 얼마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지 안에는 개발업자들이 포장했습니다. 우리가 포장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도로들이 올라가 있지 않은 도로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수는 안 받고 그냥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사용수를 받아오시면 되고, 단지 밖에 있는 이 땅은 저희들이 포장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 개인 땅이지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수는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담당자의 그 주관은 포장을 누가를 하고 그 땅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땅 주인이 관리를 할 때는 그 땅 주인이 관리하는 사람이 사용수가 받는 얘기고, 땅 주인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사용수도 없이 해주겠다는 것이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철수냐 영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예요.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사용수는 없이 해준다. 근데 땅 주인이 개인인데 개인이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사용수만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걸 내가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고 그래 그건 땅 주인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그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냐. 따라서 그 관리자한테다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그 땅 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는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러고 똑같이 다른 사람 땅인데도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개인 땅은 사용 승낙 안 받아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난 맞다 이렇게 본다.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담당자들이 그런 주관에 의해서 결정을 해. 사회인선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냐, 받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택지로 개발된 땅은 대부분 그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 체납 안 받아요. 내가 개발했을 때. 그냥 한번 물어서 기부 체납을 왜 안 받냐 했더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도로 당신네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비 오면 눈 오면 눈 치워달라. 비 오면 그럼 겨울에 낙엽 떨어지면 낙엽 치워달라. 가을에 이거 하면 우리가 그것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쓸데없이 당신네 단지 안에 쓰는 거를 우리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부 체납 받지 않고 단지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그 단지 안에 있는 그 도로를 사용하려면 사용성 받아오라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맞기도 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도로의, 현황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 승낙을 받아오게 할 것이냐, 받지 않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냐. 주인이 누구냐가. 그러면 이게 단지 바깥이라도 해당 관점에서 포장했으면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포장할 리가 없죠. 자기네들이 관리를 속에 들어왔으니까 자기네들이 포장하는 거죠. 건축법상 도로에 대지하고 주유소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대지라는 얘기는 대지, 주유소 용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목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돈이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지목이 되는데 지목이 대지가 됐다는 얘기는 집을 짓다는 얘기고 지목이 공장 용지가 됐다는 공장을 지었다는 얘기고 지목이 창고가 됐다는 창고를 지었다는 뜻이고 주유소를 지었다는 얘기, 학교를 지었다는 얘기는 이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배수로도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도로가 없는 곳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건물을 지을 때는 무질서하게 도로가 없든지 배수로가 없는 곳에서 집을 짓게끔 허가를 내주게끔 되면은 안개발이 염려가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배수로하고 진입도로를 반드시 보겠다는 것이죠. 국가의 도로인데 개발업자가 개발을 위해서 자기들이 포장된다. 국가의 땅인데? 예. 국가의 땅인데 어떻게 개발업자가 자기들이 개발 목적으로. 그럼 그건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해주지. 국가의 땅을 허가도 안 받고 포장을 그거는 뭐 바람을 가져갔을 때는 사용 승낙이라는 자체가 아니 국가의 땅의 경우에는 땅 주인의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건 사용성서 안 받고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죠. 근데 이런 것을 오약수 논리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주에다 물어봤던 그 담당자의 공무원은 자기가 그러니까 사용성을 받고 해줄 것이냐 안 받고 해줄 것이냐를 나는 이런 시기를 가지고 나는 결정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고 이 땅은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주관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는 이 땅은 땅 주인이 도로 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땅은 개인 땅이지만은 우리 여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이 개인 땅은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땅 주인들이 개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의 주관이야. 나는 이런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이 법에 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담당자가 이런 주관이든지 저런 주관이든지 가지고 자기 주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하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나는 옳다고 봐요. 그 사람 개인적인 주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 주관이 이 사람이 오면 주관이 이렇게 바뀌고 저 사람이 주관이 이렇게 바뀔 때 그게 싫다는 얘기지. 자기 올바른 주관을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똑같이 이럴 때는 사용승낙을 받을지 이럴 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자기 주관대로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공무원으로서 똑바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주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사적으로 도대체 이거는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이거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다가 아니 나는 이런 것을 사용승낙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할 때 이걸 가지고 저는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담당자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얘기가 맞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동도로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허가를 낼 때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집으로 허가를 낼 때 돈을 받았는데 2중, 3중으로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 없이 내가 제일 처음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도 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다. 아직까지도 이 건축법상 도로가 다 끝나지 못했거든요. 아직도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2시간인데 1시간 더를 해서 이 도로를 가지고 마저 실전 사례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 부동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보다 상당히 중요하고 복잡해요.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이 도로책을 쓴 거하고 작년에 도로책을 쓴 거하고 얼뜬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제가 많이 배운 거거든요. 강의 내용도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려진 거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좀 더 이제 한 번 더 하게끔 되면은 이제 한번 3차로 한번 수정을 한 번 더 하게끔 되면은 역시 6회차 강의로 아주 늘려서 도로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저는 대박 당군처럼 유명하지 않고 지금 내가 보면 전부 다 합쳐봐야 2,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대박 당군은 4만 명이 넘어요. 거기서 도로 한번 얘기를 잠깐 비치니까 질의하고 들어오는 것이 수십 개야 매일같이. 나 도로 해서 한다고 나한테 도로 물어보러 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용기가 혼자서 답변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조금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많은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아서 처리해 주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되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실전 사례 갖고 알다 보니까 설명하게끔 되는 건데 아직도 보면은 도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고 특히 건축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 자체도 건축법상 도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담당자가 지금도 한 30, 40%. 지금 조금 더 심도 있게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실전 사례를 만들어 갖고 좀 더 여러분에게 이 도로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